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그 중에서도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종이 돈 사실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밥도 먹고 차도 사고 집도 삽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악용해서 한 나라를 통째로 파산시키고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천재 혹은 사기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화려했지만 썩어가던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살인 혐의로 쫓기던 한 도박꾼이 왕의 마음을 훔쳐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실체도 없는 늪지대를 지상낙원이라 속여 역사상 최초의 거품 경제를 만들어낸 사건. 바로 존 로와 미시시피 버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주식시장의 광기, 비트코인 열풍,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미 300년 전에 똑같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이시면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했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존 로라는 인물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보통 경제학자나 금융가라고 하면 안경을 쓰고 칠판 앞에 서 있는 지루한 모범생을 떠올리시겠지만 존 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1671년 스코틀랜드의 부유한 금세공업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외모의 말솜씨가 청산유수였죠. 그는 낮에는 수학과 경제 서적을 탐독하고 밤에는 도박장을 전전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확률 계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카드게임이나 주사위 놀이에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여심을 훔치는 데도 선수였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터집니다. 23살 때 한 여성을 두고 연적과 결투를 벌이다가 그만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존 로는 감옥을 탈출해 유럽 전역을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금융 선진국을 돌아다니며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 동시에 그 나라들의 금융 시스템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특히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암스테르담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곳에는 금화나 은화보다 은행이 발행한 보관증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는 여기서 무릎을 칩니다. 돈이라는 건 금이나 은 그 자체가 아니다. 돈은 교환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핵심은 신용이다. 국가가 보증만 한다면 종이도 돈이 될 수 있다. 이 위험하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품은 채 그는 1715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가 죽고 난 뒤였는데 그가 남긴 건 베르사유 궁정 같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습니다. 오랜 전쟁과 사치로 국고는 텅 비었고 갚아야 할 나랏빚은 무려 30억 리브르에 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1년 세금이 1억 5천만 리브르 정도였으니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상거래는 마비되었습니다. 금화와 은화의 가치를 믿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돈을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피가 멈춰버린 것이죠. 이때 프랑스의 섭정, 즉 어린 왕 루이 15세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던 오를레앙 공작은 절박했습니다. 파산 선언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에게 존 로가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제안을 하죠. 저나 저에게 맡겨주시면 빚더미에 앉은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화는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누군가 숨기면 경제가 멈춥니다. 하지만 종이 돈을 찍어내면 우리는 무한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빚도 갚고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를레앙 공작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존 로의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고 수학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죠. 결국 1716년 존 로는 왕실의 허가를 받아 방크 제네랄이라는 민간은행을 설립하고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공인한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종이 돈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금도 아닌데 이걸 뭘 믿고 빵을 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존 로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 지폐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은행에서 정해진 무게의 은화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환 화폐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죠. 게다가 세금을 이 지폐로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준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당시 금화나 은화는 나라에서 자꾸 함량을 속여서 가치가 떨어졌는데 존 로의 지폐는 가치가 일정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지폐를 금화보다 더 선호하게 된 겁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자 죽어가던 상점들이 문을 열고 공장이 돌아가고 프랑스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오를레앙 공작은 존 로를 구세주처럼 떠받들었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존 로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게 문제죠. 존 로는 은행업에서 멈추지 않고 더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루이지애나라는 거대한 땅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중부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크기의 땅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늪지대와 황무지뿐이었죠. 존 로는 이 땅의 개발권을 가진 서방 회사 일명 미시시피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전합니다. 루이지애나는 엘도라도다. 그곳에 가면 산에는 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강에는 에메랄드가 흐른다. 우리 회사는 그곳에서 무역을 독점해서 엄청난 배당금을 줄 것이다. 존 로는 마케팅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리 시내에 가짜 원주민들을 데려와 행진을 시키고 금괴를 들고 있는 광부들의 그림을 뿌렸습니다. 사실 루이지애나에는 악어와 모기밖에 없었지만 당시 파리 시민들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당 500리브르.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교묘한 술수를 씁니다. 자신이 만든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그 돈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주식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파리 전체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주식 거래소가 있던 캔캉푸아 거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서 밟혀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마차들로 파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캔캉푸아 거리에 한 꼽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계약서를 쓸 책상이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이 꼽추는 자신의 등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500리브르였던 주식은 순식간에 1,000, 5,000을 넘어 1만 리브르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20배가 오른 겁니다. 하녀와 하인들이 주인보다 더 부자가 되어 독립해 나가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부자라고 하면 귀족이나 땅 부자였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미시시피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였죠. 파리는 흥청거렸습니다. 빵집 주인도 구두 수송공도 주머니에 돈이 넘쳐나니 최고급 비단을 사입고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존 로는 이제 프랑스 재무총감이 되어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겠죠. 내가 세상을 바꿨다. 나는 신이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은 신기루였습니다. 경제학에는 아주 냉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실물 가치가 없는 돈은 결국 종이 쪼가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존 로가 찍어낸 돈은 프랑스 전체의 생산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니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빵값은 2배, 3배로 뛰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서민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 것 같았지만 정작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소수의 진짜 부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콩티 공작 같은 거물 귀족들은 루이지애나가 사실은 늪지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고 존 로의 은행으로 가서 금화와 은화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콩티 공작이 마차 세대를 끌고 와서 지폐를 금으로 바꿔 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빨리 금으로 바꿔야 하나? 존 로는 당황했습니다. 은행 금고에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지폐를 다 바꿔줄 만큼의 금이 없었거든요. 그는 무리수를 둡니다. 오를레앙 공작을 설득해서 금과 은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국민들에게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보석 착용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는 사람의 짐을 뒤져서 금화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시장을 억압하자 공포는 패닉으로 변했습니다. 1720년 5월 존 로는 주식 가격과 지폐 가치를 강제로 고정하려고 했지만 시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고 지폐를 던져버리려고 은행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문은 닫혔고 성난 군중은 존 로의 집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캔캉푸아 거리는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인 지폐 뭉치를 불 속에 던지며 울부짖었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1720년 말 미시시피 버블은 완전히 터졌습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프랑스 경제는 그 이전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존 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성난 군중을 피해 여장을 하고 몰래 프랑스를 탈출했습니다.
그가 프랑스를 떠날 때 주머니에 남은 건 도박으로 딴 금화 몇 잎뿐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 전체를 호령했던 경제 대통령의 초라한 퇴장이었죠. 그는 이후 베네치아에서 가난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유산은 명화 몇 점과 낡은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프랑스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후 100년 가까이 은행과 지폐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뱅크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나중에 신용조합 같은 다른 이름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왕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결국 존 로의 화려한 실험은 루이 16세의 단두대로 가는 길을 닦아놓은 셈입니다. 자, 오늘 존 로와 미시시피 버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의 본질입니다. 존 로가 간파했듯이 돈은 신용입니다. 하지만 그 신용은 실물 가치와 생산성이 뒷받침될 때만 유지됩니다. 아무런 가치 창출 없이 찍어내기만 한 돈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덮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둘째, 탐욕의 사이클입니다. 루이지애나의 금광을 믿었던 파리 시민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닷컴 버블 때 닷컴만 붙으면 주식을 샀던 사람들, 실체 없는 코인에 전 재산을 거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인간은 늘 이번엔 다르다고 믿으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셋째, 정부와 정책의 위험성입니다. 존 로가 실패한 건 아이디어 자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의 화폐 이론은 현대중앙은행 시스템의 시초가 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과 탐욕을 위해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교훈이죠.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보시죠. 이 종이 한 장에는 한국은행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맺은 거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부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존 로의 이야기는 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불빛 뒤에 가려져 있던 욕망이라는 이름의 늪지대. 그곳에서 피어올랐던 거품은 터졌지만 그 파편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떠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투자는 신기루가 아닌 단단한 대지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